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보면 지금 이제 유상증자 악재가 터진 이후에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 앞전에 만들었던 상한가도 이런 의미 있는 양봉마저도 지금 다 깨버리고 우참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또 그 지독한 하락을 멈추고 아랫꼬리를 강력하게 달면서 지금 양봉 전환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자, 정말 유상증자 여파 때문에 변동성도 지금 장중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최근 이어진 이 하락세로 계좌 보면서 이제 다들 마음고생 도 심하시고 좀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자, 유상증자 이후에 자, 단기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 맞고 이제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저점을 깨는 이제 추가 하락은 제가 불가피하다라고 명확하게 짚어드렸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맥점의 돌파가 이제 원하는 돌파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유지될 자리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에코프로가 유중이 터졌다고 해서 이제 계속 밀리기만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결국 이 에코프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유상증자라는 이 단기 악재 때문에 제대로 힘을 못 쓰고는 있지만 이 악성 매물 또한 결국 이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법이고 희석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전체 시장의 반등 흐름과 함께 똑같이 이 에코프로도 움직임을 보이긴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발생한 이 의미 있는 아랫꼬리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 악재의 터널을 지나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제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 유상증자 악재 때문에 계속 이제 하락만 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전환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정말 이 문자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인 건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거의 50%, 50%가 뭐야? 거의 60%권까지도 지금 도달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 위치상으로는 확실한 이 과매도 영역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고점에서 이제 50에서 60%를 떨어지면 이렇게 하락을 하면 그 구간은 이제 보통 우리가 과매도 영역이라고 부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밀린 거는 그러니까 에코프로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코스닥 시장 다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이 폭락을 보여주면서 깊은 조정을 보여주면서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그게 본질이다 보는 거죠. 유상증자라는 단기 악재도 문제지만 사실상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도 코스닥도 똑같은 지그재그성의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땐 얘도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저점 깨는 하락이 나오니까 얘는 이제 유중이라는 악재 때문에 더 과하게 나온 거고 여전히 동기화가 되고 있는 거는 팩트라는 거죠. 자, 그럼 코스닥도 지금 1229포인트에서 823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시장도 과매도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 20년도에 코로나 시기 때 그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보여주는 조정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지금 깊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은 거의 바닥이 다 잡혀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결국 전체 시장이 돌아서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되면은 에코프로 역시 말씀드렸지만 동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정직하게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현재 시장도 에코프로도 저가 매수에 대한 그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은 맞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코스닥 정말 많이 밀렸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800포인트는 전 지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더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오늘도 지금 급하게 장중에 빠지는 척 했지만 어때요? 결국 지금 오후장 되면서는 이 직전 저점 지키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충분히 지지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할 때 과연 이제 언제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처음 이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이 처음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이런 구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빠지는 그 시기는 마지막 이 하락 파동에서 투매를 유도하고 극심한 공포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간에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락폭이 엄청 생각보다 크게 나오거든요. 에코프로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앞에 조정 때보다 지금 이 하락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그죠?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마지막 하락 구간에서 나오는 특징이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가 모두가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마지막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정말 판단을 해보면 뭐 둘 다 그 마지막 구간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제 무서워서 던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서는 철저하게 모아가는 이 매수 관점이 저는 정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자, 과거 구간도 한번 시장 체크를 해보면 이거 정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매번 이제 코스닥은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라는 걸 맞이하면 보시다시피 뭐 지금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하락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락이 나오면 이런 지그재그성의 하락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10년 동안의 조정파에 대한 형태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년도는 특수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깊게 투매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V자 반등의 형태가 나온 건데 지금 이 진행되는 하락은 이제 각도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지만 어떤 그림과 이제 비슷하냐면 이 하락과 상당히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관점이에요. 뭐냐면 이때는 장기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그재그성으로 밀려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21선을 기준으로 지그재그성으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와 메커니즘 자체는 같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하락은 그러니까 이평선을 저항을 받고 차근차근 내려오는 하락은 결국 바닥권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되냐면 이런 쌍바닥의 형태로 확인이 돼야지 완벽하게 좀 확인이 돼야지 그래야 주가가 상방으로 돌려설 수가 있다. 대부분 비슷해요. 여기는 뭐 역회된 숄더로 나온 거고 여기 이제 V자 반등 형태로 나온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기간을 주면서 쌍바닥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상당히 단발적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진짜 비중을 묵직하게 실는 시기는 쌍바닥의 바로 이 오른쪽 구간들 이런 오른쪽 구간들을 우리가 타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자리를 보면 지금 이제 막판에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이 내려왔던 이 아랫꼬리가 뭐 페이커성 운봉이 될 수도 있어서 뭐 이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닥 예상을 해보면 뭐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순풍 내려오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완벽한 전환을 보려면은 지금 이 저항을 받는 이 21이동 평균선의 돌파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를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제 투매가 나오고 나서 페이크성 투매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빠르게 돌린 적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도 우리는 꼭 염두를 해 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간에 뭐 제가 말한 쌍바닥, 뭐 역헤드가 나온던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물량을 우리가 아래에서 받아내야 되는 자리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7월 중으로 저점이 잡히고 나서 또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적 반등이 튀어져 나올 확률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월봉상에서 코스닥은 A, B, C 파동으로 빠지는 건데 현재 3개월째 하락이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찐바닥의 저점이 잡히고 나서 7월, 8월은 이제 강하게 돌려나가는 반등봉이 만들어질 국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장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이제 에코프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에코프로 역시 똑같습니다. 월봉을 보면 A, B, C 파동으로 나눈 거고 뭐 보시다시피 지금 월봉상이 상당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막고 지금 꼬리를 단 상황이죠. 뭐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하더라도 이 앞전에 보여줬던 이런 이제 지지봉 있죠. 상승이 처음 발생했던 지지봉 꼬리 자리. 그러니까 이 가격은 저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매수의 자리다. 그 저점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은 이 앞에 뭐 반등 파동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도 한 40%가 올라오고 30%뭐 여기서도 한 40% 이러한 최소한의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그러니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이제 차트에서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이 추세대 있죠. 추세대. 이 추세대 안에서 현재 하락 파동이 계속 진행이 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단 라인 대에서는 매수를 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라인에서도 하단 매수를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좀 더 빠진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 하단 근접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노리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자 3주 전 영상에서도 제가 10만 원에서는 매수를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반등 파동이 진행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 영상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자, 8일 전 영상에서도 지금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맥점 분봉이 돌파되는 자리 그러니까 10만 원 선 라인에서는 우리가 이 하락을 맞추고 결정적인 이 돌파 시그널을 노려야 된다고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때 나온 게 바로 이 상한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깨지면 대응을 하고 이 추세대 안에서 계속 이 매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유상증자라는 악재 때문에 당장 뭐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러니까 두려우시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또 정직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워낙에 고점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건데, 그래서 이번 뭐 유상증자 이게 이제 문제가 진짜 되냐, 큰일이 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문자 많이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확실히 해드렸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향후에 이제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말씀드렸지만 그 가격대를 기점으로 이제 주가를 주누르던 공매도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매도 세력. 얘네들이 물량을 다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쇼커버링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 금액 규모가 워낙 크기는 하지만 메이저 자금들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예정대로 좀 바닥을 다지고 전환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서 유증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약간 이제 뒤로 밀려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 형태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이 에코프로가 가진 기업의 본질, 그 방향성 자체가 훼손이 되거나 바뀐 거는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이 과거에 5천억 규모의 엄청 그때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을 때도 차트 흐름이 꺾이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런 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만들고 나서 보여드릴까요? 자, 유상증자 대흥행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닥 다지고 나서, 그리고 이 대시세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대시세가. 유증이 그러니까 장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호재 분명합니다. 지금 다만 단기적인 이 심리적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 부담 때문에 희석이 되기 위해서 일시적인 이 하락 과정이라고 보시긴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그 유증이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하나 더 비교를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 이 정도 이 거대 유증이 떴잖아요, 여러분들. 유증의 형태도 아주 달라요. 에코프로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은 말 그대로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이제 빌리는 목적으로 유증을 감행했던 건데 상당히 안 좋은 유증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유증가에서는 얘도 기술적 반등이 정직하게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에코프로 미래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 목적으로 진행하는 이 우량주의 유상증자를 두고 회사가 망한다, 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외치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뭐 기본적 분석으로도 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완전 이제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호삭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유증 청약은 받지 마세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산업과 배터리에 대한 산업과, 그러니까 이 시대가 현재 이 AI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이 유상증자는 받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존 주주분들 뭐 비율대로 배정 받아봤자 9대 1이잖아요. 그죠? 얼마 받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자체를 뭐 걱정하실 내동매매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제가 계속 짚어드린 대로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하방 압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역사적인 기술적인 이 과매도 국면에서는 단가를 낮춰놓는 전략도 저는 절대 나쁜 전략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실질적인 세부 내용을 뜯어봐도 뭐 기술적으로 봐도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계속해서 이 에코프로 종목을 뭐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지금 추적 관찰하면서 주포들의 맥점이 찍히는 그 라인에서 중요한 위치에서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지금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맥점 분봉이 또 돌파가 되면은 이 앞전과 똑같은 거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주가가 들어오면은 세력들이 힘을 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쉬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돌파가 나오면 그때 따라가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금 이 에코프로 하락 파동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 종착지에서 터져 나올 이 기술적 반등의 대타점, 그리고 향후 고점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할 그 정확한 대응 포인트를 저 맥점 코치와 실시간으로 함께 호흡하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계속 이런 저점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는 매수를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왜 힘을 빼라고 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어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때는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